벡터 함수의 극한을 봅시다. 벡터 함수 R을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의했었고요. 그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벡터처럼 표현하되 각각의 성분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함수가 들어간다. t에 대한 함수들이 성분이 되는 이런 함수를 벡터 함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 함수의 변수는 누구냐면 t죠. 그죠? 그래서 벡터 함수의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 t가 어디로 어프로치 하는가, 즉 a라고 하는 어떤 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가간다는 의미죠. 즉 t가 a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t가 a로서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까워질 때 그것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렇게 F에 대한 극한, G에 대한 극한, H에 대한 극한. 즉, 다시 얘기해서 성분 함수들에다가 각각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들 중에서 하나라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극한에 대해서 즉 벡터 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으려면 각각의 성분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있을 때에만 벡터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보면 각 성분 함수 즉 F와 G와 H가 각각 극한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 극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예제 1번에 보면 큰 괄호 안에 1 플러스 t의 3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t2의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t분의 sin t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i와 j와 k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극한은 뭐다? 그쵸? 이 극한은 3차원 벡터 함수에 대한 극한을 찾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성분 함수, 즉 지금 이 부분, 극한식 옆에 있는 부분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것은 지금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표준기저 벡터로 표현한 것 말고 이거를 우리가 벡터의 형태로, 성분의 형태로 표현해주면 1 플러스 t의 세제곱, t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t분의 sin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극한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이 극한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이 극한을 일단 우리가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함수에 대한 극한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보통 우리 극한 계산할 때 이렇게 다항함수의 형태, t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보통 x라는 변수 많이 쓰죠. 그러면 1 플러스 x 세제곱인데 x가 0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다항함수니까 3차 함수의 형태니까 1로 수렴하겠죠. 이건 쉽게 알 수가 있고, 즉 t가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 값은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t가 0으로 다가감에 따라서 t2의 마이너스 t제곱인데 우리 이 값을 어떻게도 볼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2의 t제곱 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t가 곱해짐으로써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t가 0으로 가까워지면 분자는 0으로 가까워지고 분모는 지수함수의 지수가 지금 0으로 가까워지니까 2의 0제곱으로 가까워지죠. 근데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는 1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1분의 0 형태니까 0으로 수렴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t분의 sin t에 대한 극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까 싶은데 이거 우리 그 기초미적분학이나 대학 수학 들었던 친구들은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의 극한값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1이에요. 1.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뭐 2t분의 sin 2t라고 하면, 즉 분모랑 분자 있는 요 t에 대한 이 값이 일치가 되면 극한값은 1이 돼요. t가 0으로 갈 때.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는 t분의 sin t에 대한 극한값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O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위에 D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D에서 수선의 발을 A로 내릴게요. 그래서 직각, 그리고 이렇게 O와 D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간에 B라고 하는 점을 찍었을 때 이 B의 위치는 뭐냐면 O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했을 때 OA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고 그 OA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OB의 길이나 OA의 길이는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보고 B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다시 삼각형을 하나 만들 거고 이 위치를 C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볼 거고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이라고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OA의 길이도 당연히 1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점에서 AD라고 하는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직이 되는, 좀 모양이 이상하네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직각.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점을 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세타의 범위는 예각으로 정의를 할게요. 예각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즉 0과 90도 사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A와 B는 지금 직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OA라고 하는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자, 그래서 AB의 호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니까 중심각 세타 곱하면 AB의 호의 길이가 곧 세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BC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BC의 길이는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자, BC. 자, BC가 있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삼각형을 지금 볼 수 있죠? 여기에서 그렇죠. 요 삼각형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삼각형에서 생각해 보면 BC의 길이랑 연결되는 삼각비가 있어요. 그 삼각비가 누구죠?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가 뭐예요? 여기에선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까 1분의 BC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BC의 길이는 결국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림상에서 보면 BC의 길이하고 그리고 AB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B라고 하는 건 A와 B를 연결한 직선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BC의 길이하고 AB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AB의 길이가 더 길겠죠. 왜냐하면 지금 BC는 이렇게 직선, 수직선이고 그리고 여기 A와 B를 연결한 것은 빗변처럼 보이니까 적어도 이 삼각형 안에서는 얘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보면 AB라는 요 직선하고 AB를 둘러싼 호의 길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둥그니까요. 그래서 이쪽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BC의 선분의 길이는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AB라고 하는 호의 길이는 세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이렇게 부등식을 연결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세타는 지금 AB의 호의 길이와 같다라고 했고 이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보다 더 큰 값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림상에서 보시면요. 지금 탄젠트 세타를 한번 정의해 보면 탄젠트 세타는
지금 여기 전체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 세타가 또 역시 각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정의를 하면 탄젠트는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AD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AB의 호의 길이보다 AD가 더 긴 상황인 거죠. 그래서 AD 이렇게 보면 결국엔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돼서 우리는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연결했을 때, 즉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세타가 적어도 0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세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세타랑 탄젠트 세타의 관계가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세타로 양변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런 형태고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였냐면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다시 조절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 나누기 세타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건 나누기 세타니까 양변에 코사인을 곱한다 생각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 하나랑 이 부등식 하나가 나와서 지금 공통적으로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은 1보다 작으면서 코사인 세타보다 큽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애초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쵸? t라는 변수가 0으로 갈 때 t분의 sin t의 극한값이 무엇이냐가 궁금했었어요. t분의 sin t의 형태는 지금 세타분의 sin 세타, 변수를 세타로만 본 거고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변수가 어디로? 0으로 접근하고 있다. 0으로 다가간다. 세타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찾고 싶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으로 다가갈 때 양변에 있는 값을 0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세타가 0으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극한값 찾고 싶은 건데요. 세타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도 세타가 0으로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엔 극한값이 0분의 0 형태가 돼서 부정형이 돼요. 즉 정의할 수 없는 극한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있는 이 값들에 대한 극한을 먼저 찾고 이제 현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으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는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0으로 세타 값이 다가가면 함수 값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는 세타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냥 1일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한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1도 역시 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인터넷 속도가 학교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결론은 중간에 있는 이 텀에 대해서도 양쪽에 있는 부등식의 양쪽에 있는 값이 똑같이 1로 수렴하면 중간에 끼어 있는 함수도 1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압축 정리라고 배우죠. 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 렘마라고도 하고 압축 정리라고도 하고 쥐어 짠다는 의미에서 스퀴즈 시어렘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싶었던 요 극한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 성분 함수에 대한 극한값도 1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바로 극한을 적용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각 성분 함수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이것의 극한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먼저 극한을 계산을 해보고 1이고 0이고 1이고 다 존재하는 거죠. 상수값으로서 수렴한 거죠.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뭐다?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따라서 모든 성분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극한 1 플러스 t의 3제곱의 i 플러스 t2의 마이너스 t제곱의 j 플러스 t분의 사인 t의 k 이렇게 해서 그것의 극한값이 뭘로 존재한다? 1, 0,1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성분함수의 극한인 거죠. 1, 0,1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3번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과 평면 y 플러스 g는 2의 교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벡터 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원기둥 일단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원기둥이라는 말이 없이 이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어디에서? R2에서 2차원 공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원이 아닌 거죠. 지금 g라고 하는 변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아예 무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모든 g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그림을 살펴보면 자, x와 y와의 관계만 있기 때문에 즉 x, y 평면상에서는 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y 평면상에서는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즉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옆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기둥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g에 대해서 원이라는 뜻은 내가 g라고 하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xy 평면과 평행한 이런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원이 돼야 된다. 그쵸? 그리고 자 g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치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g 이퀄 3이라고 하는 평면과 지금 빨간색 평면이에요. 이 평면하고 이 식이 만나게 되면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원을 여러분이 위에서 쳐다보면 당연히 원밖에 안 보이겠죠. 이게 지금 다 겹쳐서 보일 거니까.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런 원들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원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차원에서 보느냐, 2차원에서 보느냐는 이제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이 원기둥하고 평면 y 플러스 g는 2다라고 하는 평면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도 한번 따져보면 자, 평면의 방정식 g의 입장에서 보면 g는 2-y다 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x라는 변수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x를 무시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y와 g의 관계가 이런 형태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원 평면에서 즉 y하고 g와의 관계만을 살펴봤을 때는 g가 2-y이기 때문에 y가 2일 때 0이 되면서 아니죠. y가 2일 때 g가 0이 되는 거고 y가 0일 때 g가 2가 되는 이런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2차원에서 생각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3차원으로 가면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평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평면이 어떤 모양일까? 어떤 모양이겠어요? 그쵸? 일단은 G와 Y의 관계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되 모든 X에 대해서 이 직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Y하고 G는 우리가 Y와 G를 포함하는 이 축에서 봤을 때는 즉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Y와 G의 관계가 2하고 2를 지나는 직선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바라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마치 직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평면인 거죠. 평면처럼이 아니라 평면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하고 이런 평면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어떤 무와 같은 어떤 식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네모진 칼로 무를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그 단면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사선 모양으로 지금 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원이 아니라 마치 타원과 같은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지금 교선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만난 거예요. 원기둥하고 평면이 만났을 때 그때 교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벡터 함수를 구해라. 그럼 벡터 함수라 하면 변수를 포함하는 벡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자, 보세요. 원기둥하고 평면이 만나서 교선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다는 거는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기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나타내는 이 식을 우리가 벡터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파라미터 t를 도입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생각해 보면 유닛서클이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벡터 함수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들었던 예제였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x를 뭐라고 두자? 코사인 t라고 하자. y는 사인 t라고 하자. 그러면 t를 우리가 자, 0부터 시작해서 쭉 늘려서 어떻게? 0부터 해서 2파이까지 하게 되면 결국에는 0일 때는 t가 0일 때 x좌표, y좌표 뭐가 됐었어요? 1,0이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찍히는 이런 벡터 함수가 된다. 그리고 t를 조금 더 증가시켜서 6분의 파이도 해보고 3분의 파이도 대응해보고 2분의 파이도 대응했을 때 결국 이렇게 점들을 찍히고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0,1이라는 좌표가 벡터 값으로서 찍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t 값을 2파이까지 쭉 늘려봤을 때 2파이가 되면 결국에 다시 1,0이라는 벡터 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 끝점들을 모두 다 연결해 보니까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 방향, 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고 연결이 돼서 원이 되더라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x는 코사인, y는 사인으로 놓고 마치 x를 코사인 t인데 x를 자, 지금 우리 표현에 의하면 ft라고 하고 y는 t에 대한 함수니까 g의 t라고 한다면 벡터 함수 r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코사인 t, 사인 t다. 이렇게 하고 t의 범위를 0부터 해서 2파이까지 주게 되면 이것이 나타내는 게 결국 뭐냐면 유닛서클이라는 거죠. 즉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 3번에 원기둥 한 요 식 있죠? 원기둥이라고 나타낸 요 식을 우리가 벡터 함수로서 표현하면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2차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3차원으로 나타내려면 G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가. 그럼 그 G가 뭐가 돼야 할 것인가? 자, 평면하고 만났어요. 평면이 G는 E-Y라고 했으니까 이때 평면과 원기둥이 만나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G는
이 마이너스 y다 라고 했을 때 그 y를 뭘로 주냐면 지금 얘기한 sin t라고 하는 값으로 주게 되면, 즉 y 값을 sin t로 주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만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x, y, g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 함수를 아래 t다라고 해보자. 즉 파라미터가 t인 것으로 표현을 해주면 x는 뭘로? 코사인 t로 하자. y는 sin t로 하고 g는 뭘로 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2-sin t로 주면 된다. 그리고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에 따라서 대응을 해보면, 자, t가 0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만 해봅시다. t가 0일 때는 뭐가 되죠? 1, 0, 2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찍히는 점이 x는 1이고 y는 0이고 그때 g값이 2가 되는 요 점에 찍힌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벡터 값이 찍히게 되고 그 다음 t를 또 늘려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되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면 코사인은 0, 사인은 1, 2-sin t는 1 이렇게 되겠죠. 즉 0, 1, 1이라는 벡터에 대응이 되니까 이때 0, 1, 1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되나요?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이 이제 요 서클, 지금 여기 타원 모양의 서클에서 여기에 방향을 보면,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t가 파이가 됐다. 이제 t를 증가시켜 보는 거죠. 방향을 보기 위해서. 자, t가 파이가 되면 코사인은 뭐가 되나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사인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2-사인은 2가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1, 0, 2가 된다. 그래서 대략 좌표를 찍어보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그리진 못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방향에 대해서 커브를 그려주면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커브의 방향은 t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지금 조금 애매하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t가 3분의 파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리고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보단 작은 값 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 이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0일 때, t가 0일 때 대응하는 값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분의 8일 때 여기였다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커브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런 방향으로. 자,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t의 증가 방향대로 보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금 교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의 공간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있는 곡선인 거죠. 자, 이렇게 교선도 찾아봤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노트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서는 여기 중간부가 플러스인 서클을 봤어요. 그런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 이것은 x가 뭐고 y가 무엇일 때를 의미할까 한번 봅시다. x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t고 y가 사인 하이퍼볼릭 t라고 했는데 자, 이 함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 수학에서 또는 기초미적 분학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대학 수학에서는 했을 거고 기초미적 분학은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어쨌든 이 함수를 하이퍼볼릭 함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름이 지금 코사인이 보이고 사인이 보이죠. 그래서 이름을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다를 나타내는 벡터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x랑 y라는 변수가 아닌 t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나타내려면 xt는 뭘로 잡아야 하고 yt는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정의부터 얘기를 하면 sin 하이퍼볼릭 x는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의미해요. 여기서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지수함수로서 2라고 하는 무리수를 베이스로 갖는 지수함수를 의미하고 2라고 하는 이 숫자는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죠. 그래서 2점 얼마 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문자로 대체를 한 거고 따라서 이렇게 2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2로 나눈 것이 사인 하이퍼볼릭이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뭐냐면 부호가 달라요.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계산해 보면 xt, 즉 x의 t 제곱 마이너스 yt의 제곱. 자, 그래서 xt의 제곱을 하면 x가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제곱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y의 제곱을 할 거고 y는 자,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텀은 4분의 2의 x제곱 제곱이니까 2의 2x제곱 그리고 중간항은 2 곱하기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텀도 정리하면 4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2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자, 이렇게 통분을 한번 해봅시다. 양변을 지금 양 텀을 요 텀하고 요 텀을 지금 다 더해서 한번 표현해 보면 2의 2x제곱, 2의 2x제곱 없어지죠. 그리고 또 2의 마이너스 2x제곱하고 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 항들만 남게 돼요. 자, 정리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2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2의 0제곱이 되고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분자는 2 더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계산할 때 x를 지금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주고 y를 사인 하이퍼볼릭으로 주면 결과가 1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서클을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x는 뭘로? 코사인 t, y는 사인 t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이퍼볼릭 펑션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식을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거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다른 함수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유닛 서클을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응용해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도형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반지름이
2인 원을 벡터 함수로 나타내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까지 벡터 함수는 반지름이 1인 원만 연습을 해서 지금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럼 반지름이 2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반지름이 2인 원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반지름의 제곱이 우변에 오는 형태로. 근데 벡터 함수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x를 뭐라고 줄까? t라는 파라미터를 주고. 자, 보통 x는 코사인 t라고 하면 되고 y는 사인으로 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코사인 제곱, 즉 x 제곱을 하면 코사인 제곱이 되고 y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4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앞에 뭐가 붙으면 참 좋겠다. 4가 붙으면 좋겠다.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4 사인 제곱 t는 4인데 4 코사인 제곱 t는 사실 다시 말해서 2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인 거고 4 사인 제곱 t도 2 사인 t의 전체 제곱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x로 주고 얘를 y로 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x를 뭐라고 하자? 2 코사인 t, y는 2 사인 t. 이렇게 하고 나면 반지름이 2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연습 한번 더 해봅시다. 반지름이 3인 원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는 뭐라고 한다? 3 코사인 t, y는 3 사인 t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단 t의 범위는 적어도 0부터 2파이까지만 주면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한 번만 더 대응을 해보면 자, t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을 때 t를 0부터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t가 0일 때 x, y로 표현해 보세요. 벡터 값으로. 자, xt, yt를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 코사인 0, 1이니까 2, 그리고 사인은 0이니까 0. 그쵸? 이렇게 나올 것이고 t를 증가시켜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얼마가 된다?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값이 있지만 건너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t는 0가 되고 사인은 1이 되니까 0,2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또 증가시켜서 우리 t가 파이일 때까지 2파이가 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많이 건너뛰긴 했네요. 중간에 무수히 많은 값이 있을 거고 그때 대응하는 벡터 값은 2파이일 때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2, 사인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림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처음에 t가 0일 때 대응하는 벡터가 2,0이래요. 그럼 2,0이라는 점을 일단 찾고 원점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해준 벡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자,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가 됐대요. 그 다음에는 0,2에 찍혀요. 0,2는 여기고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t가 0일 땐 여기에 있다가 t가 2분의 파일 땐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그 사이에 있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숫자에 대응을 시켜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벡터 값들이 다 대응이 돼서 즉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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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해서 벡터로 연결하고 그것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원의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곡선의 방향이 어디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가 2파이가 됐을 땐 2,0이 된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 얘기는 곡선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해서 일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자, 방향을 누가 결정한다?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2인 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반지름이 10인 원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10 코사인, y는 10 사인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벡터 함수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